자, 돈복사TV 영상 녹화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좀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 미국의 디폴트 사태, 요거에 대해서 좀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딱 한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시점이라, 물론 뭐 한도가 협상이 된다면 큰 여파가 안 미칠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디폴트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건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며,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전달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전달을 드려보자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오는 거죠. 미국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그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6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건데, 자, 이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부채 차트입니다. 자, 20년도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미국의 부채 한도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전 1966년도부터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때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한 적은 거의 없는,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도 상향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경우고, 지금과 비슷한 경우가 2011년도쯤에 위기가 한 번 있긴 했죠. 근데 그때는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큰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그래서 증시도 빠르게 복구가 되긴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이번에 만약에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다뤄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주, 요번 주에 이 사진 보면 여기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왼쪽이 메카시가 이제 하위원장이에요. 하위원장, 미국의 하위원장. 이제 이쪽이랑 바이든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메카시 하위원장이 친 트럼프 계열이다 보니까 정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 싸움. 지금 이 메카시 의원장이 민주당 측에서 요구 조건을 건 거는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바이든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을 협상을 하자. 하지만 바이든은 정부 지출을 감소시킬 수 없다, 삭감할 수 없다,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 줘라. 요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지출 삭감을 요청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한다라는 거는 바이든 임기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을 좀 어렵게 하고, 선거 때 바이든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했으니까 우리 쪽이 이제 집권을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좀 의도가 깔려 있는 내용이겠죠. 지금 요번 주에 부채 한도를 재협상을 진행을 할 때 아직까지는 바이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쉽게 협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자, 디폴트가 현실화가 된다면, 미국의 이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상태가 발생할 겁니다. 미국 디폴트 발생, 증시 하락 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미국 증시가 바로 하락을 할 거고, 미국의 신용등급도 강등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연계되어 있는 주변국들이나 뭐 한국, 일본, 유럽 쪽, 뭐 중국 할 거 없이 일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시장이 박살나고, 그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각종 시장들이 박살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 경제가 무너지고 주식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겠죠. 제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뭐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폭등을 할 거다 라는 내용들이 좀 보여요. 그 시점에 뭐 폭등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데, 대폭등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디폴트 발생 시 비트코인 폭등
불가능에 가깝다. 근본적인 이유부터 먼저 따져보자면, 자, 미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거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각종 국가의 증시나 이런 거에 하락하는 거는 뻔해요. 뻔해. 그거는 굳이 뭐 분석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연계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먼저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은행 위기설이 바로 생각이 나요. 최근에 이제 은행 위기설들이 좀 나오면서 파산한 은행도 있었고, 유럽 쪽에서 있는 은행권들도 파산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은행권 위기는 종료가 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다만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급한 위기들은 좀 넘기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다, 당연히 미국 은행들 줄도산한다는 소식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은행들이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연히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자, 미국 은행 줄도산, 달러 가치 하락. 자,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달러 값이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한테는 호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비트한테 좀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돈에 의해 움직인다. 살짝 감이 오시죠? 유동성,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게 자산시장이에요. 그리고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자산시장에서는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승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터지면 유동성이 풍부하게 흘러갈 수가 없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마르는, 시장에 돈이 마르는, 씨가 마르는.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래도 비트가 상승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보면 조금 회의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자산 시장들이 좀 신호를 보내오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마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몰리는 시장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최근에 안전자산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나?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예시가, 자, 이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블룸버그에서 설문을 진행을 한 내용인데,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은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답변이에요. 압도적인 1위가 금이죠. 2위가 미국채, 3위가 비트코인. 3위면 좀 높은 수치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을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아예 없진 않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입지가 꽤 많이 올라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근데 좀 냉정하게 뜯어보자면, 자, 1위 금이 거의 이제 50%, 그러니까 이제 이 주황 색깔은 전문 투자자들, 그리고 회색깔 차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좀 지표로 나타낸 건데, 압도적으로 높아요. 금이 거의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일반이든 전문가든 대략 절반 정도는 금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국채 수치가. 그럼 시장에 그런 디폴트 사태가 터지고 시장이 막 박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과연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올 것이며, 흘러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돈이 과연 비트코인을 폭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될 수 있는가? 돈만 들어온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상승하는 거니까. 폭락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폭등하는 그림은 어렵지 않을까? 혹은 조금씩 계단식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디폴트 사태가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폭등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시나리오 어떻게 짜놓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좋은 시장에서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내는 거 조금만 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이 좋을 때 웬만하면 다 수익을 봐요. 그걸 누가 뭐 좀 많이 보냐 적게 보냐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수익을 본다. 근데 장이 좋을 때도 수익을 못 본다라는 분들은 투자에 좀 재능이 없는 분들이겠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폭락이 올 때, 그때 진짜 전문가 그리고 수익을 잘 내는 사람,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갈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다리는 편이다. 이번에 만약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을 잘 알고 투자를 한다면 재벌은 아니더라도 내가 최소 투자금의 몇 배 혹은 수십 배까지는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폭락장이 위기다, 그래서 나도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발전이 없을 거다. 지금 영상을 보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나도 제대로 진짜 좀 수익 보고 제대로 내 자산을 불려보고 싶다, 한몫 챙겨보고 싶다라고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방 링크가 하나 남겨져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게 텔레그램 이 정보방, 관점 공유방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 모두 확인하시고 텔레그램방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관련 정보들을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